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파월의 연설을 통해서 마이너스 1%까지 빠지던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저점 대비해서 2% 가까이 상승하면서 플러스 마감을 해 주었는데요. 거의 파월의 발언이 미국 시장을 딱 멱살 잡고 물 밑에서 끄집어 올리듯이 상승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사실 파월의 발언을 제외하면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굉장히 시황적인 부분에서 불안한 매크로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나는 지금 경제를 보고 있지 않는다. 뭐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의 고통은 수반될 수 있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 라는 발언. 베센트 주식시장을 보지 않겠다. 경제를 보지 않겠다.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트럼프 풋은 없다. 콜은 있어도, 이런 발언 등을 놓고 봤을 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미국을 리드하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 재무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장관의 발언에서 주식시장을 둘러보지 않겠다라는 발언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하락을 용인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장 전에 사실 장전 나스닥 선물이 빠지지만 않았더라도 어제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고 하락폭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시가 갭상승 출발을 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갭하락 출발했다가 변동성을 보이고 또 중간에 상승하다 종가상 이 상승을 좀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반등해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지지해줘야 될 자리에서 지지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딘가 뭔가 모르는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 영상이죠. 어제 영상에 이번 주는 정말로 이벤트가 많은 한 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트레이딩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강하게 슈팅을 주는 구간에서는 순식간에 주가가 원래는 5% 가야 될 게 오버슈팅이라는 걸 하죠. 그 오버슈팅 과정 속에서 주가가 순간 10%도 가고 10%도 가고 치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긴 윗꼬리를 만들고 주가는 내려오고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듯 하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적이 되다가 마지막에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올 때가 가장 아프더라고요. 주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종목을 비중을 줄여서 분할 매수를 차곡차곡 단계별로 물려 내려가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그 누적된 하락과 손실의 폭이 항상 느끼지만은 굉장히 짜증스럽게 아픈 적이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특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시황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지 마라, 물타지 마라. 떨어지는 종목 내가 물렸더라도 바로 손절 못할 거면은 적어도 비중을 실지 마라, 물타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카페에 쪽지가 하나 와서 요새 들어서 왜 종목 이야기를 안 하냐 이런 글을 좀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던데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황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매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매매도 줄었습니다. 그냥 위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도 바텀 피싱으로 올라간 종목군들 숏만 때리고 있다. 그게 지금은 돈 벌기가 매우 좋은 시장이다 라는 걸 강조드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 패턴이 바뀌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 살아있으면 또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올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다라는 점은
다시 말해서 시장이 그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네 마음도 흔들릴 것이고, 동시에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신용 잔고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와르르 한번 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조급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차라리 좀 기다려보고, 예를 들어서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면 조금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확인하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힘 빼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그냥 관심을 보더라도 그냥 방산 쪽 뭐 이런 쪽만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수 바닥 턴 할 때 같이 또 종목을 사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방산 섹터 여전히 유럽발 모멘텀이 끌고 주선의 힘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권 2차 전지는 더는 빠지지 않으려 한다 정도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더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뭐 코스닥 지수를 올린 거는 사실상 2차전지 종목군들이 지수를 올려놨는데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바닥에서 이쪽 섹터가 더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것 같고, 이를 제외하면 전부 다 개별주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하락 종목 수가 한 1100개 정도 유지가 되었었는데 중간에 한 750개까지 또 지수가 올라가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으나, 오후장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수가 좀 밀리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종목 수가 좀 많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수도 지수지만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 8천억까지 빠졌고, 코스피는 10조가 이제 깨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좀 줄어들어 있죠. 아무래도 이번 주 많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거래보다는 거래대금이 바짝 마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쏠리지 않는다, 주도주가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주말 미증시는 파월 연설의 힘에 의해 강제로 상승을 시켜놨더니 금일 장전 선물은 아마도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개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과 더불어 트럼프, 베라스 등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발언 등등이 미국 시장을 현 상황에서 힘들게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주 빠진 폭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급락에도 개파락이 크지 않았고요. 오히려 HLB 노이즈가 소화되니까 양전한 흐름까지 보이면서 지수적으로 볼 때는 바닥을 잡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나, 주말에 언급드린 대로 이번 주는 정말 이벤트가 많은 한 주라는 것, 지속적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았다면 조금만 더 참아보기를 언급드립니다. 최근의 시장이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뭔 소리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에서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싸울 때와 쉴 때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그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적으로 말은 못하나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자꾸 반등에 실패하고 지켜야 될 자리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지선이 붕괴가 되는 것이죠. 혹시 모르니 조금 비싸게 종목들을 살지언정 추세가 약한 종목들은 지켜만 보자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반대로 시장은 지지부진하나 방산 섹터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매매를 한다면 여차하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고 짧게 트레이딩 전략만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파티가 끝나면 파티장에서 불이 난다 쳤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우왕좌왕 할 수 있으니까 문 앞에서 즐기자, 이 말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우디에서 3월 12일 날 젤런스키와 미국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죠. 일단 트럼프랑 만나는 게 아니라 임팩트가 극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호재가 나올 때는 또 방산이 역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으니 내일까지 방산의 흐름이 이어지나 정도, 내일까지 상승은 할 수 있겠다. 왜? 지수가 좀 부담이 되면 최근에 방산 종목군들만 올라갔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투자 권고 지정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일 이쪽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투경으로 인해서 방산에 좋은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를 하나 시스템이 먹고 올렸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내일 투경 해제에 현대 로템이 반응하는지 좀 체크하는 정도로 내일 종목을 봐볼 것 같고요. 자, 조선업종 또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 3사는 힘이 약하기도 하며 기자재도 상방으로 트라이 하다가 다 맞고 떨어지고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위로는 못 간다.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나 위로는 못 간다. 왜? 실적적인 부분에서 뭔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만 다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는 못 가는 흐름에서 상방이 막혀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매수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조정을 받아서 많이 떨어지고 다시 실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그때가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보고 보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고, 오늘 HD 현대 마린엔진은 간만에 다울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강력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강력하게 엔진에 대해서 매출 2배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 돈이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바라보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 있는 리포트 같다. 근데 돈이 쏠렸다, 이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2배가 늘어도 시가총액 1조,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나오는 거를 감안하면 하나 엔진이 시총이 한 3조 5천억이 가야 된다라는 소린데, 신고가를 STX 엔진이 하게 된다면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STX 중고급을 그 인수할 당시에 이 판매에 대한 그 쿼터 규제가 있습니다. STX 중공업을 매수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약간 STX 중공업, 즉 과거 HD 현대마린엔진의 약점으로 잡힐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급등은 좀 어려워 보인다. 즉 여기도 막혀버렸다라는 거죠. 상방이 여기도 막혀버렸다. 그래서 매매하기 난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지금 시장은 매일 신출 규모란 개별주에 출현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파인메딕스가 신규 상장주죠. 빠른 상한가에 좀 들어왔어요. 저도 이유도 몰라요. 그냥 상한가에 아주 빠르게 들어가면서 이따가 대진 첨단 소재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난 호재로 안 보이는데 그걸로 막 올리죠. 그거는 상한가 종목이 신규 상장에 나왔는데 신규 상장 내에서 뭐 호재가 있는 종목이 나왔다라고 하니 돈이 쏠리는 것 뿐이다 라고 그냥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가상 상한가에 좀 마감하는 모습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호재는 어디에서 나왔죠? 캠트로닉스와 피롭틱스, YC캠에서 나왔는데 다 털어먹어버리고 PI를 올린다. PI의 오늘 상승의 배경은 자동화 스마트 공정,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 AI 솔루션 자회사에 대한 이슈로 이 종목을 이렇게 올린다. 아, 끼가 있구나. 종목에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그냥 올리는 거구나. 딱 이 정도입니다. 이 이슈로 뭘 설명은 안 되죠. 말 그대로 갑자기 유리기판이 자동화 설비 스마트 팩토리로 둔갑하면서 올라간 것이다. 이 또한 개별주고 억지와 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잘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별로다. 재료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5090 GTX 5090에서 그러니까 게이밍 GPU죠. 뭐 발열이 150도를 넘는다. 근데 왜 이게 액침 냉각으로 올라가냐? 예?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최근에 끼가 좋았던 종목이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었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개별 이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시세가 시세를 만드는 현상, 이런 것들만 오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명확한 종목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약한 오늘의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이 말은 뭐냐, 주도주 부재한 장이었다. 이런 시장이 한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특히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우크라이나 회담이 또 있죠.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뭔가가 이슈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이벤트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3월 14일 날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헌재에서 이제 날을 정해주겠죠. 3월 11일 날 뭐 말이 나올 것이다, 뭐 수요일 날 말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수요일 날 나오게 되면 뭐 금요일에 할지 다음 주에
이제 탄핵에 대한 기각이냐 인용이냐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이 과정 속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어찌됐든 윤 대통령이 돌아오고 이로 인한 여야가 또 대립각을 세울 것이며 서로 뭐 국정이 좀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노이즈가 많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반대로 기각이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어찌됐든 과거 있었던 일이고 어찌됐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 대통령을 뽑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안도할 가능성이 그때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지, 정치 테마주는 뭘 볼 것인지, 정책은 뭐 1차적으로 뭐 어떤 걸 생각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관점으로 잡아놓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뭐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지수는 사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냥 다 조심하고 보는 거고, 사실 오늘 코스닥 지수라든지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시가 개파락하고 나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빠지지도 않았고 뭐 나쁘지도 않았고요. 코스닥도 122평선에서 잘 지지하고 마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122평선에서 지지했는데 이거를 깨버리면 심리적 지지선이 깨질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약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잘 지켜주고 이렇게 돌리면 좋은데, 이 심리적 지지선이 깨지면서 한 차례 좀 깊은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돌리는 구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금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지금 많이 빠졌죠.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시장을 사는 전략으로 또 선회해서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많이 빠졌을 때 6,900원 부근 혹은 그 이하권에서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파동으로는 1, 2, 3, 4, 5파동, 하락 A, B, 얕은 반등 C,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를 그때는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대형주 중에 지금 제대로 가는 대형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굉장히 강세 흐름 속에서 어제 들어왔던 1,500억 오늘 1,200억 토해내면서 일단은 약간의 양음량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최근에 어제죠, 박스권 뚫어내면서 강세를 보였다가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아침에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거 선물 숏을 좀 쳐가지고 들고 있다가 아침에 추가로 매도를 해서 내려올 때 그냥 청산하고 말아버렸는데, 여기서 현물로 좀 받았어야 될 자리였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거래대금이 1조가 터지면서 의미 있는 음봉을 돌파를 했고 그 지점이 5일선과 맞닿는 자리였기 때문에 좋은 매수 눌림목 포인트, 특히 아침장에는 가능했을 자리였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 볼벤을 타고 가다가 볼벤 안으로, 그러니까 볼벤 위로 타고 가다가 볼벤 안으로 들어오면 빠지기 때문에, 급등주는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볼벤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지 이거를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내일 볼벤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주가가 이 아래에서 출발해서 빠지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볼벤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볼벤은 우상향인데 우상향을 못하면 주가는 빠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투자 경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경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못 갔는데요. 투자 경고 지정이 10일 2월 24일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오늘이 딱 10거래일째 투자 경고 지정일이 10거래일째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투자 경고 재연장이 안 떴기 때문에 투경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일 이제 바뀌어서 이 투경으로 인해서 못 갔던 부분을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이라는 모멘텀이 다시 붙으면서 이거를 돌파해 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3일선이든 5일선이든 기준을 잡아놓고 지금 구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더라도 짧게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현대 HD 현대 인프라라든지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사실상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저희는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를 이날 샀습니다. 이날 사서 들고 좀 넘어왔는데, 그냥 좀 올라가면은 팔아버리고 그냥 정리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으로 대응을 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재건 쪽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에 하나 이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위로 가면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이쪽은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금 대진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일단 상가에 들어갔는데, 특별하게 이 종목에 코멘트 하기는 어렵고, 떨어질 때 이런 구간들 매물대가 존재하죠. 갭이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갭을 든다 라고 하면 무조건 매도고, 이 구간에서 갭을 든다 했을 때 아래로 빠져서 약상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갭 떠 가지고 빠지는 건 아예 건들지 않을 거고, 14,860원이라든지 이 근처에서 갭을 약하게 들고 빠져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래스카 관련된 휴스틸이나 넥스틸이나 다 단일가 지정이 되어 있죠. 지금 단일가가 이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일가 지정이 해제되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다가 그 이후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 보면서 판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매매는 많이는 안 했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종가의 대진 첨단 소재 좀 들어가서 반 팔고 반은 상따를 해서 이거는 넘어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로보티즈는 눌림으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 눌림으로 좀 들어가서 얼른 반등에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대응하긴 했는데, 별로 이거는 재미없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 돌파로 들어가서 바로 수익권이 좀 생겼는데 시원하게 돌파를 하지 못해서 그냥 짧게 손절로 나오고 만개 오늘 매매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몇 개 돌파 매매 했던 거, 그 다음에 중배 좀 들어간 거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시장에 비중을 둬서 매매한 거는 없었던 하루 같네요. 그만큼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가 매우 심하고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정말로 잘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봤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